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집단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생아 4명, 세상 구경도 한번 못했던 신생아 4명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경찰이 오늘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이제 어떤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찰의 입장은 일단은 그 부검 결과가 1차 예. 소견이라도 나오고 나서 정확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국과수에 일단 유관에 의한 1차 소견 결과가 나오자마자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그 압수수색한 그 대상을 보면 먼저 그 전산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예.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산실 같은 경우 진료기록부에 대한 언제 입력을 했고 또 그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예. 어떻게 보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 기록에 대한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것도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그 기록대로 처치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중요한 것은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예. 그 어제의 그 발표를 보면 국과수와 질본의 그 발표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염에 의한 원인, 예. 둘째는 그 투약의 무엇인가 실수. 그렇다고 본다면 중환자실에 현재 있는 의료기구라든가 주사라든가 링거라든가 이것을 빨리 그 확보를 해야 증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록부와의 불일치 같은 것은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오늘의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방지뿐만이 아니고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신생아 부검에 대한 1차 소견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이 시트로박터프론디 뭐 네. 이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4명 중에 3명의 몸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이제 균이 검출이 됐는데요. 4명 중에 일단은 3명의 신생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의 공통점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는 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신생아에게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 고열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시트로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내 감염으로 보고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뭐 의료 기구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의료진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의료진의 뭐 손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데 일단은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의료계에서의 이제 얘기는 이런 시트로박터균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더 낫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데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신생아들이 머무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위생에 신경을 쓰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그런 균이 나왔다는 것은 일부 좀 과책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료계의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 균의 감염원과 이제 감염 경로 이런 부분을 우선 좀 밝혀봐야겠군요. 네, 그 먼저 그 시작 단계가 예. 그 유전자 서열 분석을 해서 이것의 그 균주 자체가 동일하느냐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동일하다고 한다면 감염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원천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이제 있을 예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느냐? 우리가 그 생각하는 손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의료기구에 의한 것이냐? 더군다나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을 지금 주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망한 4명의 아이들의 그 공통적인 것이 완전 정맥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심장 부분에 있는 주사를 통해서 일정한 영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 카디터라고 하는 것이죠. 주사 바늘인데 이것에 그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염 경로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역학 조사와 더불어서
지금 그 사망한 신생아들의 장기에서의 그 조직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생제를 실제로 이제 많이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 이 균 자체가 그 예. 항생제가 많이 오남용되는 경우 예. 또 병원에서 쉽게 그 이전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병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복지부 평가에서 감염 관리 분야의 우수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염을 통해서 뭐 사망한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공신력에도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인증 평가 제도의 그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케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 항목 자체가 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대 목동병원은 50개 그 항목에 걸쳐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그 평가를 그 받은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그 1년 남짓 사이에 여러 가지 수액의 날파리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이제 결핵의 환자를 갖고 있는 간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등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 인증 자체가 무엇인가 허울만 좋았지 예. 결국은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패는 못됐다 이런 그 비난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인증 제도도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이 병원 측이 이제 각종 그 신생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각종 이제 처치를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망하기 전 얘기죠. 그때 이제 치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병원에서 동의를 구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유족 측의 이제 주장인데요. 유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제 아기를 팍 낳아서 경황이 없는 와중에 병원 측에서 이제 한 10장 남짓한 동의서에 뭐 사인을 요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대충 살펴보기로는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예. 그때 쓴 약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제 동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신생아 유족의 병원 측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 동의서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아직은 그걸 이제 뭐 그 서류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확인을 해준 절차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이제 자신의 기억에 의해서 주장을 하기를 그러면 우리 아이를 임상 실험하는데 쓴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점까지 가면서 나는 그런 거에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잘 설명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임상 실험을 하다가 뭐 만약입니다만은 숨졌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가능성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적절한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모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이나 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이나 고지 없이 사인만 받아서 사실은 아이를 뭐 임상 실험에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유족 측의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증거로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병원 측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 원인이 규명되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실태 점검을 28일까지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국에 지금 1,800여 개의 그 지금 신생아 응급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긴급 실태 그 검사를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시설상의 또는 운영상의 또 약물 처치상의 문제점을 미리 그 점검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그 위험한 요소 자체가 5R이라고 해서 정확한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투여량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강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서는 이런 것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미 전부터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전국에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아 중증 환자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상당히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도 상당히 그 노후화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도 약 40% 가량의 인큐베이터가 10년 이상이나 됐고, 예. 20년 이상이 된 것도 뭐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환경이라든가 위생이 불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그 긴급 실태 점검을 통해서 혹시 그와 같은 것은 빨리 개선, 정정, 교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샤이니의 종현 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타살의 이제 정황이나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부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 유족들이 무엇보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종현 씨의 유서도 발견된 만큼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면 이건 타살이 아니다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부검 없이 21일에 이제 발인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두고서는 지금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고인의 빈소에 팬들의 발길이 오늘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상주는 같은 샤이니 멤버들이 맡았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10년 동안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했던 예. 그 멤버들이 이 상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병원에도 그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예. 또 그 남자 형제가 없는 관계로 지금 샤이니 멤버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문상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측에서는 1층 그 사무실인가요? 특정 공간에 팬들이 그 조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 언론들이 상당히 이 사항을 대대적으로 그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그 패션이라든가 또는 그 다양한 음악 활동, 재능 활동에 대해서 많은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샤이니 종현 그의 지인을 통해서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생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 우울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스스로 뭐 우울은 나를 집어삼켰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서 실제로 상담을 받았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만한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참 몰라준다라는 조금 원망 섞인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종현 씨가 그 마지막 순간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연락을 한 사람이 친누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친누나에게도 지속적으로 살아생전에 이제 내가 너무 우울하다, 우울증을 많이 호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그만 보내달라라고 뭔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친누나에게 보내서 친누나가 이제 신고를 해서 사실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 아마 이제 이렇게 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종현 씨는 뭐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제 많은 그 사랑을 받은 한류 스타인데요. BBC 같은 경우도 K-팝 슈퍼스타가 숨졌다면서 애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그 BBC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미국에서도 예. 지금 극찬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빌보드 차트의 그 평론가 역시 이 다재다능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싱어송라이터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각종 뭐 DJ 활동도 예. MBC에서 그 저녁 시간에 DJ 활동도 그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성공적으로 또 솔로로서도 그 데뷔를 이제 한 상당히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패션 자체로 상당히 트렌디하다. 즉 그 우리가 스키니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얇게 있는 몸에 딱 붙는 이것도 사실은 그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감각적인 무대 그 퍼포먼스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트렌디를 이렇게 열어나가는 한류의 그 대표적인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였다. 이런 것이 그 해외 언론에서의 그 공통적인 내용이었고 상당 부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과 그 더불어서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한국에서의 그 자살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예. 나름대로의 그 엔터테인먼트 이 분야에 있어서 뭐 특수한 분야 이것이 혹시 그 숨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의 이유는 아니었는가 이렇게 꼬집는 언론 보도도 있곤 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샤인충현 씨의 비보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이유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우울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이제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누리는 게 많아 보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허한 부분도 많은데 아이돌이라는 게 이제 10대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 이면까지 다 파악하지 못하고 데뷔를 하게 되고 이미 데뷔는 해서 뭔가 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자기의 그런 정신적인 성숙도라든지 정신적인 부분 그걸 감내할 부분까지는 사실은 다 같이 이제 그 속도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스타들이 많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뭐 그룹 AOA의 이제 멤버인 초아 씨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 때문에 그 활동을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빅뱅의 탑 씨 같은 경우에도 공황 장애와 뭐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돌을 육성하는 데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이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획사에서도 뭐 상담해주고 그러는 인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소속 가수,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배려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런 정신과 상담의와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내에 그런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또 열악한 소속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대형 기획사가 아닌 소속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또 신경 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냥 스타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라 10대 어린 나이에 이런 많은 부분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그 10대 나이에 맞는 좀 초점에 맞춰서 정신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또 모방하려는 심리,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죠. 특히 예. 그 유명인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잠재적으로 그런 유사한 생각을 갖던 사람의 일정한 행동 자체를 촉매처럼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는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자살을 두 줄을 쓰게 되면 자살률이 특정 퍼센트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수사기관과 언론기관이 MOU를 만들어서 특정적인 그 자살의 방법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음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적 상황이 자살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그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정신보건 서비스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더군다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 징조가 있죠. 즉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한번 들어주고 봐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타자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관심 같은 걸 좀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언론에서도 그 세세한 방법은 조금 고려를 해서 보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베르테르 효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사건인데요. 친구들의 괴롭힘을 받던 학생이 투신을 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게 이제 6학년 초등학생이 지난달에 투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품속에 안고 있던 하나의 이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3명의 친구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8층 아파트에서 이제 뛰어내렸거든요. 다행히 이제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숨은 구했고 하지만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례 수술을 걸쳐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최근에 퇴원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런 괴롭힘이 심했으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뛰어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왜 학교나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었는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좀 더 심각한 것은 A군 측이 피해 사실을 물론 A군 측의 주장입니다만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와 가해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 A군의 예. 엄마가 예. 인터넷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린 것이죠. 예. 이제 A군 엄마 입장에서 말이죠. 예.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났다. 네. 왜냐하면 학교나 이 가해자 엄마들이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또
포기가 열려지게 된 것도 사실 상당 부분 이제 그 지나고 나서다. 사과도 이제 한번 그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 아쉬움을 이제 토로를 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이 12살 그 아이가 뭐 성폭행 비슷한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적인 수치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도 당했고요. 예. 그리고 그 3명이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수학여행 등을 가서 폭행도 그 했고 더군다나 이 학교 폭력 행위 자체의 그 결과 자체가 한 명은 뭐 전학을 가고 뭐 2명은 반만 바뀌는 것에 불과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상당히 억울함을 표시했는데 예.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정식적인 원래대의 그 절차대로 다 네. 그 진행이 됐다. 이렇게 입장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 학생들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죠? 네, 그게 이제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예.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가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법원에서 일정 부분 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봉사를 시킨다든지 성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보다는 좀 가볍게 교화를 더 초점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투신을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런 고통을 준 학생들이 이렇게 가볍게 처벌되는 게 맞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긴 합니다. 예, 예. 우선은 좀 진상을 좀 파악하는 일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